저희가 지금 태국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년 4개월이 되고요. 방콕에 정착한 지는 3개월 반 정도 됐는데 현실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방콕에 정착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매일 운동을 했거든요. 한 달 전쯤에 허리를 삐끗해서 한 달 동안 운동을 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양제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침을 챙겨주는 전도식량. 분위기는 없지만 제가 원래 아침에는 매일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유튜브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 말고 그냥 뭐 광고 있잖아요, 광고. 저희가 채널별로 들어오는 그런 게 되게 수익에 중요한데 요즘에 별로 연락이 뜸해서 매일 확인할 게 별로 없네요. 연락이 올 때는 막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또 안 오고 막 이러거든요. 아침에 개인 업무 간단하게 보고요. 투타이, 태국어 공부하고 보통 이렇게 아침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맛있어. 보통 점심때 이렇게 먹거든요. 그냥 가볍게 요리하기도 편하고 몸에 좋은 미역이랑 참치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 해가지고 인당 한 1,500원? 참치캔 하나가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생활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이따 자리를 옮겨서요 2월달이랑 3월달 거 가격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이는 안 썼는데 저희도 약간 이게 맞나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의아하긴 하거든요. 평소에 가고 싶던 카페가 있어서 왓박남에 왔고요. 이쪽으로 가면 돼. 아 근데 여기 골목길부터 외국 애들이 많이 있네. 여기가 저희 동네거든요.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한 25분, 30분? 하지만 오늘 날씨가 36도이기 때문에 못 걸어 다녀. 걸을 수 없습니다. 큰일 난다. 여기에 요즘에 새로 생긴 신상 카페가 있어가지고 가야지 하다가 오늘에야 가게 되네요. 멋쟁이 분들이 많네. 여기가 왓박남 생긴 다음에 상권이 활성화가 많이 됐나 보다. 그럴 것 같아.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망고가 주렁주렁 달렸네. 좋겠다. 여기 코코넛 판다. 코코넛. 코코넛. 어. 근데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 보네. 중국말로 해놓고 저 그러네. 사람들도 그러네. 저희가 예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왓박남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창 막 뜰 때 여기 처음 생기고 중국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 진짜 많았지. 진짜 많았지. 너무너무 정말 많아서 많았지. 그 다음에 안 왔거든요 사실은. 그냥 여기 이런 게 맨션이네. 원래 보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런 데서 많이 사시더라고. 그지. 그냥 이렇게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주차장 그늘 쳐놨네. 근데 확실히 보면은 이렇게 강 건너 쪽에 운하마을 이런 데는 그 감성이 있어. 벌써 여기 이렇게 다 해놨네. 해놨어. 포토스팟이라고. 여기서부터 써있다. 근데 여기가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가시더라. 구멍가게 엄청 많다. 슈퍼. 진짜 옛날 우리 어릴 때 동네 같네. 그지. 여기야? 와다룬도 보면 포토스팟이 따로 있잖아. 있지. 여기도 그러네. 여기 이렇게 길거리 카페 있고요. 가격대는 40바트, 콜라 30바트, 30이다. 코코넛 30바트. 1,000원이면 먹을 수 있네. 근데 여기 되게 태국적이다. 예쁘다 동네가. 박루왕 운하마을도 그렇고 왓사키도 그렇고 다 우리 동네잖아. 근데 이쪽이 감성이 나쁘지가 않아. 우리 집도 있고. 여기 배 있다. 아
배 타는 데인가 본데? 아 여기 화장실. 아, 이 시각. 우와, 여기 엄청 크게 보인다. 투어하는 사람들 다 배 타고 가잖아. 여기도 있네. 와, 여기 엄청 잘 보이네. 야, 부처님이 엄청 크게 계시네요. 되게 좋다. 근데 진짜 되게 태국적이야. 이거 보트 타고 가면 안 되나? 비싸. 안 돼. 여기서 저희 집이 1.8km 되거든요? 보트 타면 이제 한 300바트 나올 어. 것 같다. 저희가 맨날 집에서 전철 타러 나갈 때 운하 있는데 건너가거든요. 걸어서. 그게 바로 이 운하입니다. 아, 보트 타고 집에 딱 다니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보트 전철보다 빨리 비싸. 가고. 택시보다 비싸. 야, 바나나 나무 엄청 크게 있네. 여기 식당인가 보다. 맛있는 냄새. 되게 저렴하네. 감성 좋다. 와, 여기 감성 제대로네. 여기가 원래 그냥 한적한 운하마을인데 그치. 왓방남 생기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확 떠버린 엄청. 거지. 왓방남 생긴 게 10년이 안 됐을 거야. 여기 히든 방콕. 아, 여기 옆으로도 조그만하게 다 가판 같은 게 있네. 참고로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오후 4시라서 상당히 한가한 시간입니다. 상당히. 근데도 이렇게 다 깔아 놓으셨네. 대박이네. 여기가 요즘에 진짜 핫플이라서 사람 많아가지고 엄청 많은데? 나 자리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태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구나. 나는 안에 사람 안에 진짜 많아. 엄청 많네. 이 여기가 집이 왓방남이 아, 여기가 생기니까 많- 집 하나 사가지고 통보를 이렇게 한 거야. 너무 부럽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마이너스 인생인데 참 씁쓸하구만. 이게 층별로 나눠져 있는데 1층이 카페고 2층이 레스토랑이고 3층이 빠야? 바, 칵테일 같은 거 팔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자리가 되게 애매해.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시다시피 여기는 너무 붐벼서 위로 가겠습니다. 루프탑. 아니,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배 아프다고? 장사 잘 돼서 부러워. 칵테일은 350바트 정도 하고요. 15,000원 정도. 그리고 음료는 100바트가 조금 넘네요. 5,000원, 6,000원. 근데 되게 괜찮다, 여기. 다크나카. 와, 배경 죽인다, 여기. 짠. 그니까 여기 밤에 와도 되게 좋을 것 어. 같아. 여기 8시인가 9시까지 하잖아. 9시. 대박이네. 오늘 여기서 라이브. 응. 여기에 이렇게 외부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왓방남인데 사원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이 건물에서 운하를 바라보면서 왓방남을 보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 어딘가에 보이네요. 더 이상은 사생활 때문에 비밀. 여기 되게 좋다. 단체석. 와, 창 뻥 보이네. 저기가 달러플루네요. 여러분, 여기는요 어차피 뷰값으로 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시키시고 술 안 좋아하셔도 그냥 조금만 먹고 남기세요. 맞아, 여기 되게 술은, 좋네. 하나만 시켜도 된다니까. 지금 저기에 바도 있고 해 질 때는 여기다가 이거 딱 놓고 마시는 거야. 맞아.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꼭 오세요. 여기는 제가 장담하건데 해 질 때, 노을 질 때 그때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방콕에서. 여기는 진짜 그 정도. 노을 보고 야경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 건너 가셔가지고 또 시내 나가시고. 저희가 가계부를 정산을 했거든요. 2월달 것도 하고 3월달 것도 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베트남도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벌이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가지고 태국에서 2월달에 한 달 동안 쓴 모든 돈 다 하면 337만 원이 나왔거든요. 물론 2월달이 짧아. 날짜가 짧지. 영업일수라고 말할 뻔했네. 28일까지밖에 없어서 그러긴 한데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300만 원에서 한 330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1월달이 300만 원이 나와서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네 이랬다가 가급적이면 300 정도에서 쓰자.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지금이 환율이 46원인 거를 감안을 하면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거야 진짜. 예전 같으면은 성인 2인 가족이서 한 달에 한 250만 원으로 방콕에 지내는 거니까. 역세권 콘도에 역세권 신축.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 아닙니다. 진짜. 지난번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또
왜 거기에 그 돈 주고 사냐. 이번 달에는 337만 원이 나왔는데 사실 거기에 항공권을 예매한 비용이 있어요. 저희가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그거를 그때 결제해가지고 38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이케아 침구 세트랑 뭐 이런 것들을 한 26만 원 정도 이케아에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좀 많았던 달이었어요. 64만 원 정도가 추가 지출이니까 그거를 빼면 별일이 없었으면 270만 원 갖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괜찮지? 나쁘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도 좀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지? 말이 안 되는데? 술도 많이 먹고. 집에서 먹어서. 어쨌든 또 저희가 유튜브 촬영하는 비용도 거의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촬영할 때 뭐 맨날 좋은 데 가는 건 아니지만 골목길만 가고 변두리만 가고. 죄송합니다. 네, 좋은 데도 그건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감성 좋으시죠? 이런 감성이 또 되려 돈 주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거니까요. 세부내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월세는 19,000바트, 한 88만 원 뭐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가 에어컨 계속 쓰잖아. 우리 거의 계속 쓰지, 어. 집에 있을 때. 잘 때는 침실만 트고 뭐 그러는데 전기가 1252바트 나와서 57,000원. 근데 57,000원이면 생각보다 나는 한 10만 원 정도 예상했거든. 나쁘지가 않게 나왔어요. 나쁘지 않게. 그리고 수도가 320바트, 14,700원. 그럼 그것도 샤워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써요. 그치? 빨래도 자주 돌려가지고 많이 쓰고. 근데 얼마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600바트인데 27,000원이거든요. 한국이랑 별 차이 없어, 생각보다. 나도 내가 와이파이는 막 알아봐도 그렇게 싼 게 없더라고. 그리고 통신비가 엄청 싼데 70기가까지인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거의 다 못 써. 내가 라이브 방송하고 뭐하고 이래도 못 써, 한 달에. 근데 그게 속도도 빠른 겁니다. 무제한인데 속도 느린 애들 있단 말이야. 있지. 우리 작년에 썼던 거. 속 터지는 거. 속 터져. 그거 할 때는 라이브 할 때 따로 패키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라이브하고 막 했었지. 이랬어요. 맞아. 지금은 속도가 잘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250바트. 그래서 한 달에 인당 통신비가 11,500원이야, 한 달에. 그럼 엄청 저렴한 거거든, 한국에 비하면. 그리고 나머지가 여행자 보험 56,000원, 한국에서 든 거. 넷플릭스가 7,700원, 유튜브가 8,200원. 서프샤크 한 5,000원? 서프샤크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관리비를 안 내요. 주인이 내지. 집주인이 내는 거라서. 그리고 3월 달은 오늘 3월 23일까지 280만 원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베트남 숙박비, 그치? 숙박비. 창문 없는 집, 그거 14만 6천 원 결제한 거. 그리고 베트남 3박 4일 동안 쓴 돈이 57만 원이야. 많이 썼네. 물론 많이- 저희가 해외여행 가서 많이 썼거든요. 57만 원이 근데 그거 들어간다. 뭐. 사기당한 거 5만 원. 그래. 그래서 뭐 숙박비 16만 원이랑 베트남 가서 좀 오버해서 쓴 거 감안하면은 지금 한 250 정도 쓴 거랑 거진 다름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달이 한 8일 남았잖아. 내 생각에는 3월 달도 300만 원 정도.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모든 비용 다 합친 거예요, 모든 비용. 어쨌든 나 베트남에서 머리 했구나. 그러니까 또 비용이 쫙 올라가네. 그것도 여기 들어간 거 맞지? 그럼 베트남 비싼 거 아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쳐도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금액이 나오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아껴 쓰긴 하지만 막 엄청 빡하게는 아니잖아. 그렇지. 빡빡하게는 아니지. 외식도 꽤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왜 돈이 이렇게 얼마 안 드나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껴 쓰니까 잘했다. 수고했다는 한 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비가 생각보다 안 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싸더라고요. 결국에는. 왜냐면 우리가 비싸다고 느끼는 거는 한국이랑 비슷하네 이런 거지. 싼 거는 또 한국보다 확 싸니까. 예를 들면 야채 같은 거를 마트에서 좋은 걸로 사면 한국보다 약간 저렴한 정도고. 그런데 돼지고기랑 닭고기 이런 거는 확 싸지. 거의 절반은 싼 것 같은데. 돼지고기가 1kg에 10,000원이잖아. 11,000원 정도. 200에서 250. 닭고기도 뭐 엄청 저렴하고. 한국에서 파는 한국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저렴한 느낌이라
그리고 닭은요, 진짜 닭이 커서 한 번 사면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먹기 맞아. 때문에. 진짜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아. 그리고 저희가 뭐술 같은 경우도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술값 따로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태국은 일단은 캔맥주보다 병맥주를 많이 먹고요. 병맥주가 또 더 많이 저렴하고 큰 거 620ml짜리 알코올 도수 5도, 카스는 4.5도 그거를 세 번들을 사면 리오가 한 병에 53바트 정도 되고 그러면 한 병에 2,400원 정도야. 도수 5도인 거 감안하면 한 2,200원? 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생각보다 이게 막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집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맥주 너무 많이 먹으면 통통 먹을 것 같아가지고 홍통 드시죠? 통통 먹거든요. 그게 1리터짜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부담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1리터짜리가 그 가격이면은 물론 소주보다는 비싼데 뭐 나쁘지 않게 술을 즐길 수가 있어서 생각만큼은 많이 안 남아요. 생각만큼은.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외식 물가 뭐 저렴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에 있을 때는 돈이 나갔는데 태국 오니까 안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생각보다. 일단 첫 번째가 자동차. 저희는 여기서 차 안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위험하니까 안 하고 뭐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통비가 76,000원 나왔거든요. 2월 달에 술 먹고 택시 타고 가까운 데나 뭐 좀 역 가까운 데 또 전철 타고 그런데 76,000원이면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유지비 한 달도 안 돼? 진짜 저렴한 거야. 그래서 그거 따지고 보면 차 때문에 나가는 모든 돈들 뭐 보험이랑 기름값이랑 수리하는 뭐 이런 비용들 소모품비 그런 거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둘 다 지금 출퇴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한 달 동안 출퇴근하는 교통비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매일매일 나가니까 매일매일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더 들 거고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이랑 한잔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잖아. 그게 약간 한국 생활의 품위 유지 비용? 그냥 정말 기본적인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여기 태국에 사니까 안 들니까 거기서 또 세이브 되는 게 있지. 그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많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나갔어. 뭐 안 했는데 막 명세서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썼지? 한국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비가 있단 말이야. 그치.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좀 적거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거는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는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니까 건강보험료는 지금 납부 중지? 중지가 돼 있는 지금은 상태지.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뭐 건강보험 다시 또 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또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유튜브 수익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기본 애드센스 수익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는 광고비 말고 유튜브 자체 수익으로 생활비를 마이너스 안 되게 운영을 하고 그런데 태국 생활비만 드는 거는 아니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슬픈 얘기는 술 제대로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해질 때 되니까 사람 더 많아지네. 진짜. 여기서 먹으면 딱인데. 야 여기 엄청 핫플이네.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자리 많네. 웬일이지? 사디캅.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죠? 저희가 방콕에서 가장 애정하는 장소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따가 촬영 끝나고 라이브가 있어서 기왕이면 방콕의 노을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랑 기회비용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만약에 태국에 계시던 동남아에 계시던 하시면 이런 기회비용은 생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왔으니까 한잔 하고
이렇게 맥주 나왔고요. 우리가 작년에 음. 마이너스 했잖아. 2024년 12월 달에 태국으로 오고 2025년 6월 달, 7월 달 이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계속. 왜냐하면 저희가 태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유튜브 수익, 유튜브 자체에서 받는 수익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돈 있잖아요. 태국에서 나가는 돈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은 거의 안 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가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나가는데 그게 많이 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저희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이만큼의 대출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유튜브 수익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유튜브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받는 광고 수익, 그런 게 있는데 광고 수익으로 하자 이런 계획이었어요. 원래가 회사를 그만둘 때부터. 여기 배 지나가네. 요즘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저희가 어쨌든 작년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고 하반기부터 또이또이 비슷하거나 이랬어요. 당연히 이제 뭐 돈을 모은 건 아니고. 그리고 저희의 희망찬 계획은 2026년부터는 돈을 조금씩 모으자.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생긴 마이너스 금액을 메꾸고 최대한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였어요. 저희의 이제 희망적인 긍정적인 계획은. 그런데 뭐 생각만큼 이 유튜브라는 게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그지.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정착을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뭐 저희의 부족함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일 만한 성장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뭐 여유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생활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 있는 집에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다시 마이너스가 돌아올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저희는 맞벌이잖아요. 원래 맞벌이인데 태국에 온 거니까 또 유튜브로 하는 거고 전업으로.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 수익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둘이 벌 수 있는 게 하나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벌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꼭 유튜브가 아니라, 아니면 꼭 태국이 아니라 외국 생활을 하신다거나 뭔가 다른 거를 하실 때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태국에 와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게 이렇게 굴러가면서 내가 신경을 좀 못 쓰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뭐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야, 그러면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감이 이만큼인데 태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미팅 같은 게 제한적이니까 조금 덜 한다든지 그런 게 다 있을 거라고.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이 되고 기회비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잘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그치. 당연히 결과는 좋아야 되고, 그래서 뭐 힘내서 하려고요. 원래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의지치가 많이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의지치를 좀 낮추고 현실적으로 길게 보고, 그리고 뭐 저희 나름대로 한국에 있는 자산 때문에 나가는 돈들은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이자 투자이자 보험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혹여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그렇게 돈 욕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열심히 유튜브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게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맞아.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저희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서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가볍게 담아봤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해외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비용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달 살기나 뭐 1년에 3-4달 살기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게 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마이너스는 만들지 마시고요. 기회비용까지만. 근데 거꾸로 또 이런 생활을 하면서 또 즐거운 것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댓글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는 값어치에 젊은 시절과 시간을 많이 바치네. 근데 물론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근데 그게 돈이잖아 사실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왜냐면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두 분들은 지금 당장 현재의 즐겁고 행복한 걸 하니까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또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어. 내가 지금 정확한 워딩이 어떤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치. 또 그런 좋은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 그렇게 내가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지금 행복하니까 됐다? 또 이러면 안 되거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많으면 좋지. 그 마음가짐으로 살 때 어. 어쨌든 열심히는 살아야 한다.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맞아. 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유튜브 생활하면서 열심히 그냥 열심히 안 돼. 잘해야지. 잘해야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다들 열심히는 하시는 거니까. 기본이지. 그 안 하면 빠딱 맞아야지. 그렇고요. 원래 오늘 이제 벌써 38분이네. 너무 늦었어. 월요일 날 후딱 퇴근하고 5시 반에 봬요라고 했는데 10분 늦었습니다. 하지만 뭐 일하다 보면 회식 때 조금 늦는 거 양해해 주실 거죠?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뿅. 루트 가면은 이제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가지고 영상이 안 남을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너무 못 많으셔가지고 찍어. 못 찍어요. 물들었다고요? 태국이 연두님한테 물들었죠. 현지 많은 술집이 구소로 가면 있는데요. 근데 거기는 또 너무 젊은 애들이 많아서 아가들. 좀 그래요 또. 카오산 자체가 외국인 상권이니까 여기는 아주 젊은 애들 아니면 좀 정신을 약간 놓은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둘 다 T인데 그나마 F에 가까운 접니다, 사람. 딱 보면 아시겠죠? 저예요, 저. 한 40%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여성력이 있는 거죠. 여자가 남자니까. 그지? 제가 더 T에 가까울 거야. 아마. 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영상도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 욕 개지게 먹고 이씨 조회수는 안 나오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T니까 하는 얘긴데요. 유튜브가 거짓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씨요? 쭈꾸미의 소주도 너무 맛있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글러 먹었습니다. 진검이 새우 바비큐 먹고 싶네요. 골뱅이가 잘 구워야 돼요. 진짜 골뱅이가 너무 맛있는데 이러다 분홍 쪽집 가겠는데? 그런 거지. 지금 태국 시간으로 8시 반 되거든요. 저희 유튜브 안 했어도 아마 아닌데 유튜브를 안 했으면 퇴사를 못 하지. 퇴사는 못 하는데 돈벌이가 있었으면 오죠. 나중에라도 태국에 와서 살 계획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원래 많이 하기도 했었고. 태국에서 살자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맞아, 더워는 좀 비싸요. 그리고 타워 시키지 않고 좀 비싼 거 안 시키면 자리 빼라고 하듯이 좀 눈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는 약간 카오산인데 그 가격이면 선 넘었지 이런 느낌. 뮬리건스 아니면 브릭바 갈게요.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라이브 하면서. 사리카 성콩카. 그냥 가자. 사람 너무 없다. 가자. 어떡하. 사람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네요. 엄청. 아무리 월요일이라도 그렇지. 깜짝 놀랐네. 밖에 좀 있고. 다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인데. 여기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3, 4, 5 와서 술 마시다가